더 행복한 노후를 꿈꾸는 당신. 여기는 노후 생활 도우미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배우자와의 관계, 진심으로 행복하십니까? 30년, 40년을 함께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 같다는 느낌이 드셨습니까? 같은 공간에 있는데, 왜 이렇게 외로운지,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 것 같고, 차라리 혼자가 낫겠다는 생각이 스쳐가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똑같이 수십 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떤 부분은 나이 들수록 더 다정해지고 더 깊어지고 주변에서 부러워하는 부부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자녀들이 다 떠난 뒤 남남이 됩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오늘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황혼이혼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함께 산 부부가 헤어지는 경우가 전체 이혼의 3분의 1을 넘어섰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 다 키우고 나니 우리 둘이 남은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함께 오래 살수록 더 깊어지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그 부부들에게는 공통된 습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황혼이혼을 피하고 두 번째 신혼을 만드는 7가지 방법. 둘째, 나도 모르게 배우자를 멀어지게 만드는 4가지 치명적인 습관.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새롭게 만드는 작은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시면 더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신혼을 만드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하루에 한 번 고맙다는 말을 합니다. 당연한 것에도 68살 정순례 씨 부부는 42년째 함께 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늘 인꼬 부부라고 부릅니다. 비결을 물으니 남편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내가 밥을 차려주면 항상 맛있다, 고마워해요. 매일 하는 말인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정순례 씨도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가 내일도 밥을 차리는 이유예요. 많은 부부들이 함께 오래 살수록 감사 표현이 줄어듭니다.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밥 차리는 것, 집안일 하는 것, 옆에 있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해지는 순간 관계는 식기 시작합니다. 워런 버핏은 아내에게 매일 감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투자는 배우자에 대한 감사 표현이다. 그 투자가 가장 확실한 수익을 가져온다. 넬슨 만델라는 27년의 옥살이를 마치고 나와 아내에게 가장 먼저 한 말이 기다려줘서 고맙소 였습니다. 감사는 관계를 살리는 가장 강력한 물입니다. 서울대학교 가족학과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에게 하루 한 번 이상 구체적인 감사 표현을 하는 부부들은 그렇지 않은 부부들보다 결혼 만족도가 56%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 표현이 20년 이상 지속된 부부들에게서 황혼이혼 발생률은 현저히 낮았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보세요. 오늘 저녁 배우자에게 이 말을 해보십시오. 오늘도 고마워.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고맙다는 말 한마디. 그 말이 오늘부터 두 번째 신혼의 씨앗이 됩니다. 공자가 말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먼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보다 먼저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배우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습니다. 해결하려 하지 않고. 72살 김봉남 씨는 아내가 힘든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게 왜 힘들어? 별거 아니야. 아내는 점점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게 됐습니다. 어차피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20년이 지나자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살지만 각자의 세계에서 살게 됐습니다.
반면 70살 이정호 씨는 달랐습니다. 아내가 이야기할 때 하던 것을 내려놓고 눈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라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이 너무 고마워서 먼저 손을 잡는다고 합니다.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부부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혼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느낌. 그 느낌이 쌓이면 외로움이 되고 외로움이 쌓이면 단절이 됩니다. 김수환 추기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말이 아니라 그 말 뒤에 담긴 마음을 듣는 것이다. 배우자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 이것이 수십 년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기둥입니다. 연세대학교 가족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가 자신의 말을 충분히 들어준다고 느끼는 경우 결혼 만족도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64%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경청의 습관 하나가 황혼이혼을 막는 가장 강력한 요소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오늘 저녁 배우자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하던 것을 멈추고 눈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이렇게만 말해보십시오. 그랬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 눈 맞춤 하나가 수십 년의 벽을 허물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둘만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듭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이라도 65살 윤미경 씨 부부는 매주 수요일 저녁을 둘만의 날로 정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동네 순댓국집에서 저녁을 먹습니다. 텔레비전도 없고 스마트폰도 내려놓고 그냥 둘이 마주 앉아 이야기합니다. 이 습관을 2년째 지키고 있습니다. 윤미경 씨는 말합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요즘 들어 남편을 새로 알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수다가 많은 사이였나 싶어요. 자녀들이 어릴 때는 육아가 부부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떠나고 나면 남은 것은 딱 둘뿐입니다. 그 둘이 함께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각자의 삶으로 멀어집니다. 이어령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관계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 정원처럼 가꾸어야 한다. 물을 주지 않으면 시들고 햇빛을 주지 않으면 죽는다. 배우자와의 시간이 바로 그 물과 햇빛입니다. 고려대학교 가족상담학과 연구에 따르면 자녀 독립 후에도 부부 둘만의 정기적인 시간을 갖는 부부들은 그렇지 않은 부부들보다 결혼 만족도가 49%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황혼이혼을 고려한 적이 없다는 응답도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보세요. 배우자에게 이렇게 제안해 보십시오. 우리 일주일에 한 번만 둘이서 밥 먹으러 나가자.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네 식당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시간이 두 번째 신혼의 문을 열어줄 겁니다. 네 번째 방법입니다. 배우자를 다른 사람 앞에서 칭찬합니다. 74살 박점래 씨는 자녀들이 왔을 때 남편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꼼꼼하게 집 관리를 하는지 알아? 덕분에 우리 집이 항상 이렇게 깨끗한 거야. 그 말을 들은 남편은 표정이 달라집니다. 어깨가 펴집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이 먼저 아내에게 다가와 손을 잡는다고 합니다. 남 앞에서 칭찬한다는 것은 당신이 자랑스럽다는 가장 강력한 표현입니다. 반면 남 앞에서 배우자의 단점을 이야기하거나 핀잔을 주는 것은 당신이 부끄럽다는 신호가 됩니다. 그 신호가 쌓이면 배우자는 점점 위축되고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깁니다. 넬슨 만델라는 아내를 공식 석상에서 항상 가장 먼저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옆에 이 사람이 있어서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아내에게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줬는지 모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가족학과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를 타인 앞에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습관을 가진 부부들은 그렇지 않은 부부들보다 부부 친밀감이 52%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칭찬을 들은 배우자는 평균 사흘 이상 기분이 지속됐으며 배우자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행동 변화를 보였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보세요. 다음에 자녀나 지인을 만날 때 배우자의 좋은 점 하나를 먼저 이야기해 보십시오. 우리 남편이 이런 점이 참 좋아. 우리 아내가 이런 걸 잘해. 그 한마디가 배우자의 등을 세우고 여러분 두 사람을 더 가까이 오게 만들어줍니다. 5번째 방법입니다. 배우자에게 먼저 사과합니다. 자존심보다 관계가 먼저입니다. 71살 이순희 씨 부부는 5년 전 크게 다퉜습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뒤로 냉전이 시작됐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 최소한의 말만 나눴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이순희 씨가 먼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했어. 미안해. 그 말 한마디에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그 밤 두 사람은 5년 만에 손을 잡았습니다. 이순희 씨는 말합니다. 그 사과가 우리 2번째 신혼의 시작이었어요. 부부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없습니다. 싸움에서 이기면 관계에서 집니다. 자존심을 지키면 배우자를 잃습니다. 먼저 사과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가장 강한 표현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다. 관계를 지키겠다는 용기다. 그 용기가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다. 하버드 대학교 결혼 연구에 따르면 부부 갈등 후 먼저 사과가 이루어진 부부들은 그렇지 않은 부부들보다 장기적인 결혼 만족도가 68%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사과한 사람은 관계 내에서 오히려 더 깊은 신뢰와 존경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순간 배우자에게 풀리지 않은 무언가가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딱 한마디만 먼저 건네보십시오. 그때 내가 미안했어. 그 한마디가 수년간 쌓인 벽을 하루 만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6번째 방법입니다. 배우자의 변화를 알아봐주고 표현합니다. 69살 한정옥 씨는 어느 날 머리를 새로 했습니다. 남편이 저녁에 돌아오며 말했습니다. 머리 잘랐어? 잘 어울린다. 짧게 한마디뿐이었지만 한정옥 씨는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는데 아직도 나를 보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서. 반면 어떤 분들은 배우자가 머리를 자르든 옷을 새로 사든 살이 빠지든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 무관심이 쌓이면 배우자는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 나는 투명인간이다. 배우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배우자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배우자의 표정이 어떤지, 무언가 달라진 것은 없는지, 힘들어 보이지는 않는지, 그 작은 관심이 수십 년 결혼 생활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바라보는 것이다. 진짜로 바라본다는 것은 상대의 변화를, 상대의 감정을, 상대의 필요를 알아채는 것이다. 그 바라봄이 없어지는 순간 사랑도 없어진다. 연세대학교 부부상담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의 작은 변화를 알아채고 표현하는 습관을 가진 부부들은 그렇지 않은 부부들보다 정서적 친밀감이 57%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황혼이혼을 고민했다가 포기한 부부들이 공통적으로 꼽은 관계 회복의 계기 중 하나가 바로 배우자가 나를 알아봐줬다는 경험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보세요.
오늘 배우자를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바라보십시오. 뭔가 달라진 것은 없는지, 오늘 표정이 어떤지, 그리고 눈치챈 것을 말로 표현해 보십시오. 그 관심 하나가 배우자에게 나는 당신에게 여전히 특별한 사람이다 라는 느낌을 줍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 방법입니다. 함께 새로운 것을 경험합니다. 처음으로 해보는 것을. 70살 오명자 씨 부부는 작년에 처음으로 둘이서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자녀들과 가족 여행은 많이 했지만 둘만의 여행은 처음이었습니다. 오명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혼여행 이후 처음으로 남편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좋은 의미로. 이 사람이 이런 면이 있었나, 이렇게 재밌는 사람이었나 싶어서 집에 돌아와서도 한동안 그 설렘이 남아 있었어요. 오래된 부부 관계가 식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예측 가능성입니다. 모든 것이 익숙하고 모든 것이 당연하고 내일도 오늘과 똑같을 것이라는 느낌. 그 느낌이 쌓이면 설렘이 사라집니다. 반면 함께 처음 경험하는 것들은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박막내 할머니는 70이 넘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손녀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는 날까지 처음 해보는 것들을 하고 싶어. 그 태도가 그분을 130만 명이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처음 해보는 것들이 관계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족상담소의 연구에 따르면 1년에 2번 이상 부부 둘만의 새로운 경험을 한 부부들은 그렇지 않은 부부들보다 결혼 만족도가 43%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애정이 식었다고 느끼는 비율도 현저히 낮았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보세요. 배우자에게 이렇게 제안해 보십시오. 우리 한 번도 안 가본 데 가보자. 한 번도 안 먹어본 거 먹어보자. 아주 작은 처음도 됩니다. 그 처음이 여러분 두 사람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주고 두 번째 신혼의 설렘을 돌려줄 겁니다. 자, 지금까지 두 번째 신혼을 만드는 7가지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하루에 한 번 고맙다는 말하기, 배우자 이야기 끝까지 듣기, 둘만의 시간 만들기, 남 앞에서 배우자 칭찬하기, 먼저 사과하기, 배우자의 변화 알아봐주기, 그리고 함께 새로운 것 경험하기. 그런데 여러분, 방심하지 마십시오. 이 7가지를 아무리 잘 실천해도 나도 모르게 배우자를 밀어내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황혼이혼으로 가는 4가지 치명적인 함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입니다. 배우자를 당연하게 여기고 고마움을 잊는 것. 이것이 가장 조용하게, 가장 확실하게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70살 김정호 씨는 아내가 매일 밥을 차려줘도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를 해도, 빨래를 해도, 아플 때 간호를 해줘도 그냥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나 요즘 너무 지쳐. 내가 뭘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김정호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당연함은 관계의 독입니다. 처음엔 감사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해지고, 당연해진 것들은 없어도 모르다가 없어지면 서운해집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그 오랜 당연함 속에서 조용히 지쳐갑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들은 대부분 가장 가까이 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잊힌다. 배우자가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어서 가장 쉽게 당연해집니다. 한국가족관계학회 연구에 따르면 황혼이혼을 선택한 부부들의 83%가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없다. 내가 하는 것들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았다.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존재를 지워가는 행위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배우자가 오늘 한 일 중 하나를 찾아서 고맙다고 말해 보십시오. 아무리 작아도 됩니다. 밥 차려줘서 고마워. 집 깨끗하게 해줘서 고마워. 그 한마디가 오늘부터 관계를 되살립니다. 두 번째 함정입니다. 자녀와 배우자 중 항상 자녀를 먼저 선택하는 습관. 이것이 부부 사이에 가장 큰 벽을 만듭니다. 68살 이복순 씨는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자녀 경조사, 자녀 집 이사, 손자 손녀 돌봄. 모든 것이 자녀 중심이었습니다. 남편이 함께 여행 가자고 해도 자녀가 부르면 취소했습니다. 남편의 생일도 자녀 일이 생기면 미뤄졌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두 번째야. 그 말이 이복순 씨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부부 관계가 무너지면 자녀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부부 관계가 건강한 가족의 기반입니다. 배우자를 첫 번째로 여기는 것이 자녀에게도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길입니다. 이어령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다. 그 유산이 자녀의 인생에서 사랑을 배우는 교과서가 된다. 연세대학교 가족상담학과 연구에 따르면 자녀 독립 후 황혼 이혼을 선택한 부부들의 71%가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십 년간 자녀에게만 집중하다 보니 둘이 남았을 때 서로가 남이 된 것 같았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이번 주에 자녀와의 약속과 배우자와의 시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한 번은 배우자를 선택해 보십시오. 그 선택 하나가 배우자에게 나는 당신이 첫 번째다 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세 번째 함정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말이 없어지는 것에 익숙해지는 습관. 이것이 가장 무서운 이혼의 전조입니다. 72살 권순자 씨 부부는 하루에 나누는 말이 10마디도 되지 않았습니다. 밥 먹었어. 응. 오늘 뭐 했어? 그냥 있었어. 이게 전부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편한 사이니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침묵이 편한 것이 아니라 단절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로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부부 상담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황혼 이혼의 가장 큰 전조는 큰 싸움이 아닙니다. 조용한 단절입니다. 싸우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그냥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것. 그 상태가 지속되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람과 굳이 함께 있을 이유가 없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없어진다는 것은 관심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관심이 없어진다는 것은 사랑이 식어간다는 신호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라.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보세요. 오늘 저녁 배우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어땠어? 요즘 뭐가 제일 재밌어? 이 짧은 질문 2개가 오랫동안 닫혀있던 대화의 문을 열어줄 겁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함정입니다. 배우자의 단점에만 집중하고 장점을 잊어버리는 습관. 이것이 관계를 가장 확실하게 끝내는 방법입니다. 71살 조정희 씨는 남편의 단점을 줄줄 댑니다. 고집이 세고 말을 안 듣고 청소를 안 하고 잔소리가 많고 그 단점들이 매일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남편의 장점을 3가지 말해보세요. 조정혜 씨는 한참 생각하다가 겨우 하나를 말했습니다. 오래 함께하면서 단점만 보는 눈이 되어버린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부정 편향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을 더 강하게, 더 오래 기억합니다. 특히 오래된 관계에서 이 편향은 더욱 강해집니다.
처음에는 보이던 장점들이 익숙해지면서 보이지 않게 되고 단점들만 선명하게 남습니다. 워런 버핏은 말합니다. 좋은 투자의 핵심은 단점이 없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장점이 단점을 압도하는 것을 찾는 것이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장점이 단점을 압도하는 사람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장점들을 다시 봐야 합니다. 한국심리학회 부부관계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의 장점보다 단점에 더 집중하는 패턴이 1년 이상 지속된 부부들의 황혼이혼 가능성은 그렇지 않은 부부들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반면 배우자의 장점을 의도적으로 찾고 표현하는 습관을 시작한 부부들은 석 달 이내에 관계 만족도가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보세요. 오늘 잠들기 전에 배우자의 장점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그중 하나를 말로 표현해 보십시오. 이 작은 시선의 전환이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다시 봄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바라보는 것을 닮아간다. 배우자의 장점을 바라보십시오. 자, 지금까지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2번째 신혼을 만드는 7가지 방법. 하루에 한 번 고맙다는 말하기, 배우자 이야기 끝까지 듣기, 둘만의 시간 만들기, 남 앞에서 배우자 칭찬하기, 먼저 사과하기, 배우자의 변화 알아봐주기, 그리고 함께 새로운 것 경험하기. 그리고 황혼이혼으로 가는 4가지 함정. 배우자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 자녀를 항상 배우자보다 먼저 선택하는 것, 말이 없어지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 그리고 단점에만 집중하는 것. 오늘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황혼이혼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인 작은 무관심들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반대로 2번째 신혼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습관들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을 함께 버텨온 사람, 자녀를 함께 키워온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그 소중함을 오늘부터 다시 표현해 보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2번째 신혼의 첫날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하기를, 그리고 오늘 밤 배우자의 손을 한 번 더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더 행복한 노후를